우리가 지금 연구원에서 지금 이 노차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민에게 수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져가고 있어서 우리 지금 우리 오영수차님 쪽에 어떤 그 일부도 해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민 참여자들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좀 고맙고요. 이번 우리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또 수렴하고 우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있던 그 우리들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할 건데 아마 오늘 오차장님한테 말씀드리기로는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해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좀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문제, 특히 우리 지역 대구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이런 제가 좀 그런 기회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좀 더 부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강의를 저도 늦게 와서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이렇게 의견들을 좀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왜 대구에서 에너지 문제가 제일 관심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에너지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문제였죠.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한 95%, 100%를 수입하면 한 5% 정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요. 거의 대부분 뭐 석유나 가스나 다 수입합니다. 수입해서 그거를 우리가 쓰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것을 사실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뭐 한전이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우리 뭐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에너지 문제는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더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시민들도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또 에너지가 이제 우리 생산을 못하지만 결국 이제 에너지 관리는 수요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요 줄이는 문제는 결국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우리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역과 같이 고민하자는 이런 의미가 이제 이런 지역 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방안들을 이제 설명할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제 보시고 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만 이제 그 아이디어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면 기차 없이 이제 이것을 제안해 주시면 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한 건 5개 정도 되는데 아마 앞서 이제 지역에너지 기본적인 계획은 이제 1차 워크숍에서 말씀드렸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계획도 말씀드렸다고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3, 4번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지금 5번 사업안은 저희들이 뭐 뒤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잠정 아닙니다. 잠정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 부분은 뭐 들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다음 달까지 되어 있고요. 범위는 이제 2025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총괄적인 목표는 2040년까지 이제 목표를 보고 있고요. 이건 과학의 성격이 되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인 체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본 구상부터 수요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대책 수립 부분은 사업도 안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 내용들을 잠정하는 이제 뒤에다 설명을 참고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리 방안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너지 수입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시민 참여 계획 수립, 시민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 체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법령도 넘어가겠습니다. 법령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앞서 이제 그 기후 변화부터 이야기하는데 기후 변화 앞서도 이제 온실가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보통 말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기후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온실가스지 않습니까? 온실가스의 가장 큰 비중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거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6개 물질 중에서.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거의 이산화탄소를 거의다가 많이 소비를 합니다. 특히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어떤 우리가 물질이 우리가 원료원이 석탄이나 지금 석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에너지 문제를 이 기후 변화하고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그 지역의 교수님 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기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태풍이 지금 상당히 큰 태풍이 3개나 왔지 않습니까? 가을에도 왔는데 보통 이제 이런 큰 태풍은 가을 태풍은 보통 하늘을 건너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매년 옵니다. 매년 큰 태풍들이. 그리고 점점점 이제 중국으로 벗어나는 태풍이 한국 쪽으로,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태풍이 지금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합십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우리가 어제 밤에도 이제 기후 비도 많이 보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에너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좀 더 방지해 보자라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신다기보다는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방향이 되어 있고요. 5차 계획도 넘어가겠습니다. 3차 계획. 법령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법이 사실은 제일 큰 법이었는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저탄소 녹색성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 되고 이제 에너지법, 솔라시티 조례가 대구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하면서 이제 5차 계획이거든요. 4차 계획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4차 계획은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하진 않았는데 평가를 해봤는데 4차 계획에서 보니까 2016년에서 20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목표를 2020년에 지금 그렇죠. 그 전력자율이 17.4%쯤 되는데 이게 목표치가 안 나오네요. 30% 되는데 그 2016년 17년 보니까 17.4% 되더라고요. 자립률이. 사실 이제 전력을 자립한다는 것은 좀 전에 에너지 자립을 이야기했는데 에너지 자립은 사실 좀 저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력도 있지만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대구 지역 내에서 다 공급할 수 있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는 것도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한 것을 대성에너지가 받아서 우리 공급하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부에서 우리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전력 자립은 가능한데 전력 자립은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우리 내부에서 지어서 그 전력을 다 쓰면은 전력 자립인 거죠. 좀 전에 이제 부산 이야기했는데 부산은 원자력 발전소가 부산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 전력 자립이 200% 100% 전력 자립은 가능한데 에너지 자립은 안 되죠. 부산시에서도 이제 도시가스는 결국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력 자립을 이제 30% 잡았는데 지금 17.4%에서 아직은 중등 정도의 달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생에너지 비율도 한 8% 정도를 보고 있는데 현재 한 5%에서 이것도 앞으로 달성 가능성이 한 중등 정도 되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한 1,800만 톤 정도 됐는데 전망은 사실은 그때 전망은 한 1,600만 톤 정도 잡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주는 걸로 10% 주는 걸로 전망을 목표를 잡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 대구시는 좀 더 오버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달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해봤고요.
사업도 여러 가지 보면 에너지 시민 참여, 수요 관리, 생산, 복지, 기반 구축. 시민 참여라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한 17개 되고요. 수요 관리는 이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사업들,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14개, 또 에너지 생산, 신재생 에너지죠. 생산할 수 있는 게 7개, 복지 쪽에 4개, 기반 구축에 4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일부 추진이 한 19개, 미추진이 21개, 추진 중이 2개, 사업 완료가 4개. 좀 철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미추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또 그 중에서도 시민 참여가 한 9개 정도가 된다.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대구시 지금은 이제 물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이 계획을 관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에너지과가 있었는데 에너지 산업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에너지과에서 물 산업과 에너지를 같이 하는 과로가 있어서 담당하는데요. 에너지 쪽에 그 에너지과는 또 이제 그 산업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과에서의 그 공무원들의 미션은 뭐 오늘같이 이제 시민들한테 뭔가 그 참여를 유도하고 같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대규모의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있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도 크게 5대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산업이 에너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죠. 우리 일생생활로 쓰이고 하지만 이제 큰 산업적으로 돈을 버는 데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는 오히려 이런 어떤 산업 돈을 버는데 더 많이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사업을 많이 따와서 큰 사업을 벌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런 시민 참여에서의 부분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 4차 계획 좀 시작이었고요. 5차 계획도 이렇게 오늘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 사업들이 온전히 우리 앞서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죠.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독려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제안하고 그 사업들이 시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많은 괜찮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50분까지 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번 5차 계획 때 이런 사업들 이 사업들은 4차 계획 때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5차 계획 때도 이런 사업들이 괜찮은 사업이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한다는 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이런 사업 이외의 사업을 좀 더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에너지 수급 분석인데 지역의 에너지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자연환경 특성도 넘어가고 사회환경, 인재산업 특성. 대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비스 중심입니다. 제조업과의 비율이 70대 20, 30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이 많은 곳이 이제 에너지 생산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구는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좀 더 줄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특성도 넘어가고요. 지역 계획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그 에너지 생산과 공급 문제인데 1차 에너지 공급 생산량이 한 17만 TOE 됩니다. 17만 TOE. TOE라는 말을 좀 아셔야 되는데 토너 이퀴벌런스에서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표준화시킨 겁니다. 전력은 킬로와트아워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세제곱미터 나옵니다. 단위가 다 틀리죠. 그래서 이것을 석유 1톤이 생산하는 열량이 TOE입니다. TOE를 보실 때 그냥
에너지 여러 가지 석탄, 전력, 가스 이것을 통합해서 이제 한 단위로 표준화시킨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유 1톤이 내는 열량의 1TO이거든요. 1TO가 어떤 에너지냐 하면 뭐 제가 어떤 그걸 보니까 그 연비 14km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서울과 부산을 한 22번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크죠? 1TO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이 1TO를 거는데 한 17만 TO 정도를 우리 대구시가 1차 에너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에너지 공부라는 것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스라든지 이런 석유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2차 에너지는 이제 뭡니까 이제 어떤 1차를 변환했던 그러니까 전력으로 전기를 수송하는 것은 2차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쪽에서는 한 17만 TO 정도 되고요. 공급량은 한 350만, 생산량은 17만, 공급량은 거의 외부에서 다 가져오는 거죠. 외부에서 다 받아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5% 되는데 여기서 그 재생에너지는 아주 작습니다.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보다는 보통 태양광과 풍력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구는 풍력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황이 제주도 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풍력이 되려면 5m/s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일정하게 불어야 됩니다. 일정하게 불어줘야 어떤 거의 맞는 경전성이 있는 이런 그 풍력 자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될 곳이 거의 없습니다. 되려면 사실 산 위에 정도에 그래서 달성군의 산에 그 풍력 단지를 구성하는 계획을 했다가 그건 없어졌는데 사실 육지에다가 밑에서 하기 상당히 좀 힘든 이런 구조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태양광 정도에 우리가 보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수 처리장부터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시대에너지 보급률이 5%인데요. 이게 사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특광기시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대구시가. 서울보다 많습니다. 부산보다 많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명점이 신재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제외하고 이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가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특히 또 폐기물도 많습니다. 폐기물. 그 쓰레기를 태워서 발생하는 에너지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서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재생에너지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되면 상당히 또 내용 줄 겁니다. 아마. 바이오에너지는 이제 뭐 일반 목재 펠릿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그 매립지 가스를 활용해서 에너지 산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은 한 9%, 10% 정도 되고 연료주의가 5% 정도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재생에너지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좀 플러스해서 연료주의가 한 14% 정도가 15% 정도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를 만한 이런 이제 에너지인 거죠. 이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에너지 소비량,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은 한 440만 TW이 됩니다. 좀 전에 공급량이 얼마나 했습니까? 300만 TW라 했죠. 300만 TW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력이나 도시가스나 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다가 외부에서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문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정산업, 수송, 산업, 공기타 나누는데 가정산업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 다음에 수송, 이 차죠. 차 연료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부분은 오히려 좀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업 부분의 에너지가 한 6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대구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산업 비중이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작다. 이런 특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에너지 절감을 얘기할 때는 물론 산업 부분은 이제 산업체, 기업체의 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정산업이나 수송 부분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소비 업체라는 것은 연간 한 업체가 2000TOI 정도를 쓰는 업체를 다소비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대구백화점이라든지 큰 백화점을 이야기하겠죠. 그 백화점도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런 업체들이 대구시도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런 다소비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소비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건물 쪽에도 에너지를 많이 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지금 대구시가 2017년도에 440만 TOI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한 486만 TOI,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9.2%더 증가하고요. 40년에는 한 530만 TOI, 현재보다 한 19.3%더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BAU입니다. BAU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갔을 때 비즈니스에서 유즈를 해서 그대로 갔을 때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이 전망치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노력을 통해서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가정산업도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가정부문이 제일 많죠. 이게 이제 17년도고 25년도입니다. 가정이 제일 많고 수성이 많고 상업부문이 많고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됐습니다. 온실가스도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 우리 에너지 부분이 관련된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5년도에 한 890만 정도 됩니다. 10년도에는 870만 정도 되고요. 이것을 이제 2025년도에는 한 990만 정도 늘어나고 2040년도에는 한 1040만 정도 늘어나는 쪽으로 됩니다. 근데 에너지가 보면 지금 거의 한 90% 된대죠. 실제 대구시에서는.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온실가스 차지하는 비중이 한 거의 90%가 되는 게 이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비중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 목표를 이제 한번 설정해봤는데 빨리 할까요? 네. 지금 사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앞서 이제 대구시의 어떤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제가 설명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참고로 하시는데 과연 우리 대구시가 가진 장점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강점이고 이게 대구시가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가진 약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대구시가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외적인 상당히 좋은 점, 유리한 점, 내적인 상당히 유리한 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건 좀 약한 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어때들이 한번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끌냐를 한번 그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참고로 해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지금까지 4차 계획까지 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계획 때는 이제 95년도에 이제 지방자치제 추경에 따라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의례적인 거였고요. 2차 계획 때도 이제 2004년도 했는데 이때는 우리 지역이 솔라시티 시범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 내용도 이제 한번 좀 태양 중심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솔라시티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에 주필 만들어서 2차 계획을 만들었고 3차 계획 때는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했는데 이때가 이제 녹색 성장 계획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화두가 이제 녹색 성장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체적인 비전이 녹색 성장 비전이 글로벌 녹색 성장 도시 대구였어요. 우리 비전을 착용했고 에너지 소비량을 14% 조정하자. 그리고 에너지에 대비 신재에너지를 5% 보급하자는 목표를 그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 계획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에너지 독립이라는 좀 그때 아마 시민 참여 방안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독립을 좀 더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립률이라든지 에너지 비중,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제 설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또 비전을 또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요. 요즘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뜨는 키워드가 뭐냐 보면 이제 이 지속 가능이라는 말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표현되고 또 청정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당연히 키워드가 들어갈 거고요. 또 대구는 또 글로벌 도시를 지향합니다. 대구의 비전을 보면 대구가 내로 도시지 않습니까?
예를 도시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글로벌하다는 이런 것을 많이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없어야겠지만 이제 독립, 자립, 대우가 에너지 독립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전력 독립하기는 자립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자립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고, 특히 또 이제 이번 5천원도 분권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의 추세가 분권화에 맞췄기 때문에 분권도 있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좀 더 스마트한 에너지, 이런 IT 기술 통해서 좀 스마트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통해서 어떤 조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 연구원에서는 잠정적으로 이제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리더 대구라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비전을 낸 게 그 대구의 비전이 글로벌 스마트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분야에 리더를 하자 의미에서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리더라고 했는데 뭐 조금 재미없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아주 시민들이 좀 와닿을 만한 이런 비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 10% 절감, 신생에너지 보급 한 14%, 온실가스 감축 한 비율 대비 3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스마트 에너지 강화, 분산 에너지 확대, 참여 에너지 구축해서 거기 8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장 부분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설명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수요 관리를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2025년도에 10%, 25년도에 30년도에 15%, 40년도에 20% 감축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국가 계획입니다.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나왔던 목표가 되겠는데, 국가는 2025년까지 9.6% 감축하겠다, 30년에 14.4% 감축하겠다, 40년에 18.6%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좀 높게 잡아지 않겠는가 해서 좀 높게 10%, 15%, 20%. 좀 너무 작게 잡았습니까? 좀 더 많이 잡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지금 크게 4가지가 되어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잡은 그 비중입니다. 국가는 2030년까지 그 연평균 한 3.7% 정도 증가하는 걸로, 연평균 계속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대구는 지금 이제 그 앞서 전망했던 걸 보면 한 2.2% 정도밖에 연평균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구는. 그래서 한 정부 안처럼 한 30% 증가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현재 한 그 15만 9천 TO 정도 되는데, 그 30% 증가하면 2030년도에 한 28만 7천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좀 더 과감하게 잡아봤는데 한 연평균 한 10% 정도 가는 걸로